근육이 붙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근육이 붙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인데, 내내 혁명, 하루야마 시기오, 반강식 옮김, 혁명. 자, 봅시다. 내내 혁명 제2장, 근육이 붙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지방을 섭취해도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다. 지방은 성인병의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겹치면 거의 대부분 질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두 가지가 쉽게 누적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성인병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과식이 원인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대상은 인간과 가축,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밖에 없다. 가축이나 동물원의 동물도 인간이 관리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반성을 거듭해도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힘들다. 알고 있지만 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쁜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예외 없이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과식으로 인한 죽음은 결국 지방질 누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독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방질 섭취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지방질 음식을 멀리하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은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내내모르핀이 분비되어 그만큼 플러스 효과가 되는 반면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그 자체로 노화나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어느 쪽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독의 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적당한 근육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근육과 산소만 있으면 지방은 완소되어 연소되어 탄산가스와 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한 근육 상태만 유지한다면 지방독에 침해당할 위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중년이 되면 금방 뚱뚱해지고 쉽게 성인병에 걸리는 원인도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몸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혈액은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박동에 의해 전신으로 흘러가서 각 세포에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세포에 노폐물을 담은 정맥혈이 되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정맥혈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전신 근육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인체 내부의 혈액순환은 심장과 전신 근육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성인병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근육의 유지 상태는 자신의 복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배가 많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질은 그 이상 누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다. 배를 복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빈 공간에 내장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배에는 빈 공간이 많아 지방이 쌓일 가능성도 가장 크다. 물론 지방은 피하에도 쌓이지만 복강에 특히 많이 쌓인다. 그래서 배를 보면 지방이 쌓인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배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미 뇌세포가 상당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의 상태 하나로 노화의 진행 속도나 성인병에 걸릴 위험 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격한 운동은 25세로 마감짓자. 그렇다면 배가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배가 나왔다는 건 근육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육을 다시 붙이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근육을 붙이기 위해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독성, 활성, 산소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것을 완전히 중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5세를 넘지 않은 젊은 시절에는 인체 내부에서 소드를 충분히 생성하여 활성산소의 독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뇌의 발육이 멈출 무렵이 되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소드의 발생도 멈춰버린다. 그러므로 근육을 단련시키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한창 성장하는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젊은 때는 적절한 운동을 해도 소드를 생성하여 SOD를 생성하여 그러니까 소드가 생기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SOD가 생성되지 않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진다 이 말인데요.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근육 단련법은 이 시기에 근육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그 이후는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발육을 멈추었다고 해서 근육을 단련시킬 방법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뇌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내모르핀을 분비해 주면 된다. 뇌내모르핀을 활성화시켜 활성산소의 독을 중화시키면서 몸을 단련하면 된다. 어쨌든 25세 이후에는 가급적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지방을 산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운동은 뇌내모르핀을 분비시켜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여 독성을 중화시키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뇌는 의외로 나약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뇌는 몸 전체에 비해 아주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당한 양에 달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소 소비량만 하더라도 전체의 20%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산소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며 잠시라도 중단되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 뇌는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 3분도 견뎌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살아있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한 번 죽은 뇌는 두 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뇌는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뇌혈관 속의 혈액 흐름이 나빠진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1장에서 뇌내모르핀을 분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찮을 정도로 강조한 이유는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 뇌혈관이 수축되어 뇌 속의 혈액 흐름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커다란 주범은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다. 이것을 많이 분비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급기야는 막혀버릴 수가 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산소 공급량이 줄어든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 성분 가운데 하나인 혈소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관인데 이것이 쉽게 파괴되고 파괴된 혈소판은 혈병, 혈액 성분들에 의해 형성된 집합체로 변해 혈관 수축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혈관에 지방이 침투되더라도 혈액의 흐름만 원활하면 지방은 좀처럼 끼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에 의한 혈관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뇌의 굵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전 단계에는 반드시 가는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며 막힌 부분에 있는 세포는 점차 죽어간다. 이것이 이른바 치매의 시작이다. 30대 후반이 되면 이런 형태로 하루에 약 10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한다. 하루에 10만 개는 대단히 많은 양이다. 그러나 뇌를 젊게 유지할 수가 있다면 뇌세포가 죽는 양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생체학상 120년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한
수명에 관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려면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면 활성산소의 발생도 동반된다. 따라서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과정에 관해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관류란 일단 혈액의 흐름이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모세혈관의 굵기는 혈구 한 개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갑자기 모세혈관이 수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여 계속 일정한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혈액은 곧바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한 활성산소는 우선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의 상처를 입힌다. 그러면 상처 입은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사 유전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관 내피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어떤 경우든 혈액이 봄날 시냇물처럼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빨리 죽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이처럼 사고방식에 의해 다르게 생성된 물질로 인하여 혈관 수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동 후 곧바로 쉬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혈액을 항상 원활하게 흐르게 하려면 단단한 근육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때 활성산소의 해악을 최소로 줄이는 요령 가운데 하나는 갑자기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는 사례로 적절할지 모르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한 예로 삼아 설명해 보겠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행위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섹스 행위는 기분을 좋게 하여 내내모르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점점 더 격렬한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비된 내내모르핀은 몸에 이롭게 작용한다. 몇몇 고지식한 사람은 부정하겠지만 예로부터 섹스가 미용과 건강에 좋다는 설이 있다. 내내모르핀이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을 단순한 속설로 외면할 수는 없다. 욕구를 충족시켜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면 누구나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격렬한 운동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의 흐름이 빨라진다. 그런데 그 운동을 갑자기 멈추면 이제까지 순조롭게 흐르던 혈액에 갑자기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을 산소 부채라고 부르는데 오투 디베이트 이것을 운동할 때 평소 여분으로 비축해 두었던 산소의 양까지 모두 소비해 갑작스럽게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숨이 차서 헉헉거리게 된다. 그것은 달리는 동안에 몸에서 빌려 쓴 산소를 원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서둘러 산소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혈관 속에서는 재관류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 갑자기 동작을 멈추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따라서 섹스가 끝났다고 등을 돌려 곧바로 코를 골며 자는 습관 역시 건강에 좋지가 않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다니거나 샤워를 해서 갑자기 동작을 멈추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섹스가 끝나자마자 동작을 멈추는 행위는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행위가 끝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기공을 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은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간단히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로 몸을 씻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벼운 운동이 될 수가 있다. 야구 선수 가운데 투수는 경기를 마친 다음 날 어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투구 방법이 잘못된 것 탓이기도 하지만 경기를 마친 후에 가벼운 피칭을 하여 급격하게 흐르던 혈액의 흐름을 서서히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합 후에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심한 피로감이나 고통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섹스를 한 다음 날 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행위가 끝난 뒤에 그대로 자버리기 때문에 피로가 그대로 쌓이는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 이튿날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곳은 전날 사용했던 근육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로가 쌓인 곳은 사용한 근육만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자각을 못하지만 뇌 역시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다. 운동을 한 다음,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갑자기 동작을 멈추어 휴식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활성산소의 효율을 줄이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요령이다. 이 점을 조심한다면 운동은 인체 각 기관과 뇌를 젊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격렬한 운동은 백해무익하다. 격렬한 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지옥훈련의 폐단에 관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지옥훈련이란 하나의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극기훈련이란 것도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지옥훈련에는 대부분 종교적인 신심이나 자기 단련을 위한 수행 등이 많다. 폭포수를 맞거나 한겨울의 혹한 추위에 얇은 옷만 입고 산속을 뛰어다니는 등의 훈련도 지옥훈련의 좋은 예다. 또한 운동량이 극히 격렬한 운동선수들의 지옥훈련이 있는가 하면 운동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극기훈련도 있다. 이 같은 훈련을 모두 한데 묶어 지옥훈련이라고 할 때 과연 이런 훈련이 인간에게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선 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지옥훈련의 경험을 몇 자 적어 보겠다. 나는 어릴 때 보통 사람들이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맹훈련을 받았다. 프롤로그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동양의학을 가업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특수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일종의 왕위 전수 수업과 같은 힘든 과정이었는데 나는 고작해야 대6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부터 이런 고된 수행을 억지로 받아야 했다. 감나무에 하루 종일 묶여 있거나 밤중에 산속에 앉아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밤새껏 별을 바라보아야 했다. 폭포수를 맞는 일은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온갖 힘든 수행을 강요당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오를 정도였다. 이렇게 고달픈 수행을 받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머지 죽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은 물론 활성산소도 많이 분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수행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극히 간 상황에도 뇌노모르핀을 분비할 수 있는 훈련을 쌓기 위한 것이다. 극한 상황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은연중에 기쁨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체험을 DNA 디옥시리보누클리닉 디옥시리보핵산과 RNA 리보핵산에 주입시키면 다음부터는 쓰라린 체험을 하더라도 뇌노모르핀을 분비할 수 있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식이라는 수행 과정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식욕이라는 본능을 억제하는 상당히 힘든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5세, 6세부터 단식을 했으며 국민학교 입학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는 물만 마시고 식사는 일체 하지 않는다. 몹시 배가 고프고 의식이 몽롱해지지만 정신은 아주 깨끗하고 맑아진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귓전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그대로 마음에 전해지고
서서히 행복감에 빠져들게 된다. 일반인들은 그다지 실행하지 않는 이런 수행을 한 덕분에 나는 나름대로 집념과 인내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수행을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옛날에는 뇌내모르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극한 상황만 극복하면 그 너머에 이상야릇한 행복감과 쾌감의 세계가 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번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려는 근성이 생겨난다고 믿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처한 쓰라린 상황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이너스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동시에 활성산소가 분비되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행히 선조 대대로 이러한 수행을 통해 쌓아온 긍정적 요소들의 흔적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마이너스 결과만 초래했을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다. 가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극기 훈련이라는 것도 그 취지와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 합숙 과정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검소한 식사나 불편한 생활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내가 발육 단계에 있는 동안은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뇌는 대부분 10살 정도까지 성장하므로 이 같은 훈련을 하려면 10살 이전에 하는 게 좋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볼 때 3살, 5살, 7살, 10살은 하나의 성장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다소 옆길로 빠졌으나 어쨌든 극단적인 수행 방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뇌내모르핀의 메커니즘이 밝혀진 현재로서는 구태여 위험이 따르는 격렬한 운동이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뇌내모르핀에 관한 지식을 익혀서 잘 응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사랑, 플러스 발상 등을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를 모방한 힘든 운동이나 지옥 훈련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훈련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 혜택받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나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갑자기 혹독한 수행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30대 이후에는 가벼운 맨손 체조가 이상적이다. 젊었을 때는 과격한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대개 25세 이후의 과격한 운동은 득보다 해가 많다. 이 점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그렇다면 30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체조 계통의 유연한 운동이다. 체조는 평상시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근육에는 근긴장성 섬유, 근긴장에 관여하는 근육 섬유가 있는데 이것은 뇌의 시상 하부와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뇌내모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근육을 펴주면 다른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뼛속에 많은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근육을 펴준다고 해서 어떻게 뼛속에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가령 대나무통 한 개가 있고 겉에 구멍 몇 개가 뚫려 있다고 하자. 그 대나무통을 물에 젖은 수건으로 싸고 바깥쪽을 비닐로 감는다.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꽉 눌렸다고 하자. 그러면 물은 당연히 구멍을 통해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긴장 섬유를 펴주면 위의 대나무 실험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뼛속에 많은 피가 흘러 들어가면 뼈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맨손 체조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으로 근육의 긴장을 높여가는 운동을 말한다. 맨손 체조는 본격적인 운동 전 단계에서 하는 워밍업이므로 맨손 체조는 이것이 끝나면 근육을 단련하는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간다. 근육을 강화하려면 일정한 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의 문제다.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반면에 힘을 너무 과중하게 사용해도 활성산소의 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성별 등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참조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량을 산출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남성 최고의 심박수는 209, 0.69 곱하기 연령, 여성은 205, 0.75 곱하기 연령. 위에 제시한 공식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심박수를 산출하여 그 심박수의 60에서 75%를 유지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지나치게 힘을 사용하면 근육은 붙지만 활성산소의 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근육을 붙이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의 흐름을 좁게 하고 몸의 해로운 지방질을 산화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연령 도표가 있네요. 연령으로 측정한 최고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가 있는데 이렇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목표 심박수를 이렇게 높은 데서 쭉쭉쭉 좀 낮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맨손 체조의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 강한 반동이 생기지 않게 운동중에 평소 호흡을 유지하고 기분 좋은 통증을 느낄 때까지 20초, 30초 동안 펴주면 근육이 이완된다. 쭉쭉쭉 다양하게 몸 자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쭉쭉쭉 돌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건데요.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몸에 오래 살게 된다. 난 요건 다음에